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딱히 큰 사건도 없었는데 그냥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날. 누군가 툭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다든지, 가까운 사람의 무관심이 섭섭하다든지, 오해를 받았는데 설명할 자리도 없다든지. 이상하게도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더 아픈 거죠.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덜 힘들어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장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선생이 만난 사람들.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가게 된 것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정치적 반대파들의 공격 때문이었죠. 선생을 아꼈던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반대 세력들이 선생을 몰아붙였습니다. 죄를 만들어서라도 없애려 했죠. 이 상황에서 선생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형벌이나 유배 그 자체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도움을 청했는데 외면한 사람들, 한때 친했는데 순식간에 등을 돌린 사람들, 그것이 더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 앞에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을 알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줄어든다. 기대와 실망의 구조.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기대와 실망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했고 상처를 받았다. 이 구조를 보면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대도 상처의 절반을 만든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당신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조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들어줄 여력이 있었는가? 여력이 없었다면 왜 없었는가? 이렇게 한 걸음씩 들어가다 보면 원망이 조금씩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장 말 때문에 받는 상처. 말은 왜 그렇게 오래 남는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중 가장 흔한 것이 말입니다. 별 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이고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나이에 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런 말들이 어쩌면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어제 통화에서도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한번 입 밖에 나오면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다. 하지만 말을 들은 사람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한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상처 주는 말을 다루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첫째, 그 말을 한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들 때 남에게 날카로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도 어쩌면 자신이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그 말이 사실이라고 너무 빨리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말이 나의 전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 말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상처 주는 말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받는 이유. 거리가 줄면 기대가 커진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무례는 금방 잊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작은 서운함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왜일까요?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내 편일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를 아끼지 않는구나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선생이 가족에게 얼마나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지, 동시에 얼마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선생은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내가 없는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람의 자리도 헤아려야 한다. 기대와 이해는 함께 가야 한다. 가족 사이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가족 관계에서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참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거나 말하지 않은 채 마음이 멀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대를 상대방이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이 지칩니다.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내 마음을 말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 서운함을 표현하되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족이 나를 위해 해준 것들을 크든 작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장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용기.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관계의 변화입니다. 한때 자주 보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소식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서글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됐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해지죠. 정약용 선생은 관계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거나 억지로 유지할 수 없다. 만남과 헤어짐에는 모두 때가 있다. 내가 된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떠난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관계가 멀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공통 관심사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단순히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누군가의 잘못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합니다. 멀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두 사람 모두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나는 애타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이미 충분히 소중했다. 그 인연이 다했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를 그 자체로 완결된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5장 사람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마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정약용 선생도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원망도 있었을 거고, 그리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선생이 달랐던 것은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 자신이 내 편이 되어주기.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닐 때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들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오랫동안 남을 돌보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하십니다. 남들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왜 이것도 못하냐며 가혹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돌아보는데 엄격했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편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든 날은 앞으로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가 그 힘든 날을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대를 조금 조정하고 이해를 조금 넓히고 내 중심을 조금 더 단단히 하면서 정약용 선생처럼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삶,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